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중복 청약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추첨제 물량이 70%가 있기 때문에 저가점대의 분들이라도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양 물량이고, 세 번째는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좀 희소 가치가 있는 그런 물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우선 공급되는 비중이 수도권에도 있기 때문에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분양 물량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은 추첨 70% 호반 서밋 라테라스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 제목에서부터 볼 수 있듯이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좀 희소 가치가 있는 그런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산 세교 지구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는 호반 서밋 라테라스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물량 같은 경우에 분양 일정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일정을 먼저 살펴보는 이유는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앞서서 제가 영상을 제작했던 호반 서밋 A2 블록의 아파트하고 중복 청약이 가능하고, 이 CD1 블록에 있는 라테라스 같은 경우에 이 두 개의 분양 물량을 같이 동시 중복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중복 청약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일정을 보시면 4월 5일에 특별 공급이 있고요. 그리고 4월 6일에 1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7일에 2순위 청약이 있으니까 이 A2 블록 호반 서밋 아파트 분양 물량하고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CD1 블록의 라테라스 물량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날짜에 맞춰서 두 개의 물량에 중복 청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살펴보면은 오산 세교 지구에 있고 CD1 블록입니다. 이 세대수는 208세대이기 때문에 세대수가 좀 작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좀 희소가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층의 형태로 테라스를 모두 갖추고 있는 형태로 공급되는 분양 물량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교도 끼고 있고 역하고도 가깝다는 그런 장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가격적인 측면은 다소 비싸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아파트에 대한 그런 연립주택형의 이런 테라스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듭니다. 건축 규모 같은 경우에는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으로 10개의 동으로 이제 구성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용적률이 굉장히 높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뭐 장단점이 다 골고루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입지 분석을 하면서 추후의 영상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96제곱미터부터 153제곱미터로 이제 중대형의 평형으로 이루어지고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이 주거 측면하고 그리고 쾌적성 측면은 우수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85제곱미터 초과이기 때문에 70%의 추첨제 물량이 있어요. 다만 아쉬운 것은 이제 세대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러한 추첨제의 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추첨 세대는 좀 작다는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입지 분석 측면을 자세히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오산대역이 있고 서밋 CD1 라테라스가 이 오산역 인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영상으로 제공해 드렸던 A2 블록 같은 경우에는 무량기 수목원을 지나서 오산대역에서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적인 측면은 제가 A2 블록에서 좀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이제 핵심적인 것은 오산대역 같은 경우에는 1호선역인데 수원역인 핵심 거점 지역인 수원역을 내정거장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상업시설이 역하고 인근하고 있기 때문에 홈플러스라든가 상업지구를 인근 거리에서 빠르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라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 라테라스 같은 경우에 무량기 수목원이라고 하는 그 주변에 쾌적성을 가지고 있는 공원이 있고 수목원이 있고 주변에 이렇게 공원이 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청초등학교를 끼고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장점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이제 테라스 하우스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 역하고 가까이 있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역 주변에 고층으로 개발을 해야지 수익성 사업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 주변에는 주상복합이라든가 이러한 그 건물들을 많이 짓는데, 이 라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오산대역하고 굉장히 인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하고 인근하고 있고, 그리고 상업지구로 인근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그 쾌적한 자연 환경들을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라테라스의 가치는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역과 그리고 상업시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런 무량기 수목원이나 또는 이 주변의 공원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보통의 테라스 하우스 같은 형태는 이제 외곽 지역에 지어지는 경우가 많는데, 물론 이런 도심지에 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러한 부분이 좀 장점이라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 이 그 A2 블록하고 이 라테라스하고 무엇을 선택할 거냐 하면은 아마 많은 부분들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 A2 블록을 선택할 거라고 보여지지만, 제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라테라스의 입지적인 측면을 봤을 때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테라스가 있다는 그런 장점들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라테라스에 조금 더 매력을 느낍니다. 저 개인적인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라테라스의 가격이 좀 비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희소 가치에 대한 측면을 강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이 라테라스를 더 높게 평가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인근에 동탄이라고 하는 곳이 이 수도권에 거점 도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마 주변의 인프라들이 발전을 하면서 이 세교 지구도 인근 지역에 영향을 받아서 가파른 상승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완만한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상승은 이루어질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조감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감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아파트처럼 고층이 아니기 때문에 좀 쾌적성 여부가 우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단점적인 부분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부지도 넓고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의 강점을 가지고 있죠.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 이제 다목적 체육관이라든가 또는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강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부지가 작고 그리고 세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커뮤니티의 아주 강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초등학교를 끼고 있고 입지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조감도 자체는 그래도 제가 봤을 때 개방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시면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놀이터 하나이고 커뮤니티 시설들이 많이 없고 하는 것들은 조금 아쉬워 보이는 부분입니다. 하지만은 대부분 이제 정남향으로 구성이 된 모습이고, 테라스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테라스의 가치가 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요새는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이런 테라스라든가 또는 이제 주거 공간이 넓은 것을 많이 선호한다고 해요, 사람들이. 왜냐면은 이제 직장으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대부분 집에서 이제 오피스 형태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그 트렌드의 형태로 본다면 이렇게 테라스의 대형 평형의 이러한 주거 공간이 좀 각광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타입별 세대수를 보면은 너무나 많은 타입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세세대 이렇게 조금 있는 세대수는 배제하고 36세대, 33세대, 그러니까 30세대를 넘는 그런 평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살펴보는 평면은 이렇게 30세대가 넘는 많은 세대가 있는 평면을 살펴보지만,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셔서 이렇게 조금 있는 이러한 세대수들도 한번 살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A 타입이고요. 36세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남향이기 때문에 이제 햇볕이 채광 효과가 좋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습니다. 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안방하고 방 2개, 그리고 여유 공간이 이렇게 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팬트리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형이 좀 있다 보니까는 팬트리 공간 같은 것들은 이제 잘 구성이 된 모습이고, 전반적으로 구조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13 E타입 같은 경우도 33세대입니다. 여기도 이제 4베이로 구성이 된 것 같고, 이제 앞서 살펴본 구조 같은 경우에는 전면 테라스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쪽만 테라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방 2개가 테라스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 같고, 이제 평형대가 있다 보니까 팬트리 공간이나 이런 여유 공간들은 좀 많이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싱크대의 상판도 이제 얼핏 보기에는 고급스럽게 구성이 된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테라스의 형태를 보시고 어떻게 나의 주거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본인한테 맞는 그런 테라스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3 G타입이고요. 33세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락의 공간을 추가적으로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라스의 전면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이 다락의 형태를 넣어줌으로써 좀 가치를 높게 부여한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방 같은 경우에 이제 추가 공간, 드레스룸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파우더룸이 잘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도 2개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다락으로 올라가는 공간을 거치게 되면은 이 다락에 방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별도의 이런 공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세대를 좀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다락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다리가 아프시거나 좀 아이들이 어린다면은 이런 공간들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을 좀 싫어하시고 호불호가 좀 갈리는 그런 현상들도 보이는데, 추가적인 공간에 방을 하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111 G타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세대이고 이제 거의 다 정남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다 4베이로 잘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방이 3개로 구성이 된 것으로 보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 테라스가 이제 안방과 거실을 공유할 수 있게끔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관을 한번 꺾어서 진입을 하는 형태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생소한 것은 이쪽에 이제 추가적인 공간이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로 진입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장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작은 방 2개에서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수납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팬트리 공간이 널찍하게 있기 때문에 이 여유 공간은 굉장히 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거 공간으로서는 굉장히 넓게 잘 활용을 할 수 있고 테라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성 자체가 다 그렇게 나쁘지 않고 평면을 다 우수하게 뽑은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153 G타입의 32세대 물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에 이제 드레스룸이나 파우더룸 같은 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창이 굉장히 넓은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창 공간이 굉장히 넓은 게 좀 인상적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 지하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가게 되면은 지하에 방 공간이 있고, 여기에도 이제 테라스 형태의 여유 공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팬트리 공간이 굉장히 넓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화장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지하 공간을 주거 형태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팬트리 공간들이 추가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살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면도를 다 살펴봤는데 이 라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평면도 자체는 모두가 다 4베이의 혁신 평면으로 구성된 그런 모형이라고 보여집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살펴보시면 오산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1년 이상이 30% 우선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경기도에 6개월 이상이 20%, 그리고 수도권이 50%이기 때문에 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물량에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은 1순위 24개월이 경과해야 되고 지역별 예치금을 선납해 놓아야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85제곱미터 초과 물량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점제 30% 하고 추첨제 70%입니다. 그래서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추첨제 70%가 있기 때문에 운이 좋다면 당첨자로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호반섬의 그랜빌 A2 블럭하고 CD1 블럭 라테라스하고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오산 지역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중복 청약을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을 한번 살펴보고 제 생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6타입 그리고 110타입 같은 경우에는 6억
초반대의 가격 5억 중반에서 6억 초반대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요. 113제곱미터의 물량 같은 경우에는 6억에서 7억대의 분양 물량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1제곱미터는 6억 초반대, 그리고 153제곱미터는 7억대의 분양 물량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오산 지역에서의 분양 가격은 비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 생각은 이제 신축의 분양 물량이고, 그리고 테라스가 있는 그런 분양 물량, 그리고 희소 가치가 있고 오산대역하고 인근하고 있고 초등학교를 끼고 있다는 그런 장점들, 그리고 쾌적성을 가지고 있는 공원들을 주변에 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향후에 그런 희소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내 집 마련하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한다면은 그래도 희소 가치 측면에서 본다면 다락이 있거나 아니면 지하가 있는 그런 물량들이 좀 좋아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락이 없는 그런 테라스의 물량들도 나쁘다고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이런 가격을 감내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청약 신청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6억대가 넘어가는 이 가격들, 7억대가 넘어가는 이 가격대가 부담이신 분들은 이제 이 라테라스의 물량 말고 A2블럭의 분양 신청을 하시는 게 현명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분양을 하시는 분들이 좀 나눠질 것 같아요. 이 라테라스, 그리고 역세권의 이런 테라스 하우스를 갖는 것이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치를 높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청약 신청을 하실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만을 보시는 분들은 너무 이렇게 무리해서 내가 청약 신청하지 않겠다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분양 물량의 가격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저렴한 분양 가격 물량들이 또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상황에 맞게 상황에 맞는 물량들을 청약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언론 플레이에 너무 휩쓸려 가지고, 또는 누군가의 다른 사람들의 말을 너무 신뢰해 가지고 내가 청약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돈을 주고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 보시고, 그리고 입지 분석도 개개인별로 잘 해보시고, 주변의 부동산들도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의 맞는 그런 주택들을 청약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산 세교지구의 라테라스에 대한 분양 정보를 드렸습니다. A2블럭하고 그리고 CD1블럭의 중복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영상이 오늘 처음이신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